경륜왕의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6월 25일 일요일 광명 특성급 경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차 광명 경주는 선발 우수 특성 왕중왕전이 펼쳐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점 때문에 선발도 그랬고 우수도 그랬습니다. 특성급도 강자들이 총 출동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전일 치열한 접전 끝에 16경주 왕중왕전 결승전이 짜여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좀 아쉬움을 남겼었던 선수도 있었고 전일 이변이 발생된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특히 13경주 조용한과 최래선이 들어오다 보니까 74배라는 이변이 발생됐었고 15경주 정하늘하고 정혜민이 협공을 나섰습니다. 정종진이 간신히 우승차에 나가면서 정하늘 버티기로 15배 배당 발생이 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금일도 전반적으로 결승 진출하지 못한 선수들이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안정감 있는 경주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은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14경주 김포하고 수성팀의 맞대결이죠. 수는 김포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성팀이 저력면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면서 13경주도 이번 패서 이태호, 최래선, 최종근이 뭉치면 추입형인 신은섭이 고전을 면치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12경주 인천이 유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성락송이 과연 얼마만큼 인천의 후미를 공략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후착이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2경주 또 분위기는 안정감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변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면서 16경주 왕중왕전 결승전이죠. 작년 결승전이 펼쳐졌었는데 작년에 출전했었던 선수들 정종진, 양승원, 정혜민, 임채빈이 4명의 선수가 출전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쉽게 간다면 아무래도 임채빈과 정종진 동반 입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정하늘하고 정혜민, 정하늘의 시속이 원체 좋기 때문에 최대 변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특성급에서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를 말씀드리면 성락송, 임채빈, 김형환이 지종원에 대한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성락송, 임채빈, 김형환의 몸 상태가 매우 좋았다 말씀드리면서 인터벌 내용은 금요경주하고 토요경주 초반부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광명 특성급 12경주부터 한 경주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특성급 12경주입니다. 인치안이 아쉽게 결승 가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SS급이었었던 인채환, 임채빈하고 전략적인 협공 한번 기대해보자 말씀드렸었는데 인치안이 철저하게 수도권 선수들을 견제 나가면서 황인엽과 협공을 펼쳐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아무래도 결승전 수도권 선수들이 많이 출전하게 된다면 지난 그랑프리전 뜻 같이 좀 견제 당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을 했는지 철저하게 수도권을 배제하고 황인혁과 호흡을 맞춰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물론 전혀 내선 파고 들다 보니까 황인혁의 뒷바퀴에 걸리면서 김희전이 낙차 사고 당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다소 좀 임채빈은 좀 무난할 것 같은데 황인혁은 다소 좀 어중간한 위치에서 경고만 받고 운 좋게 결승까지 올라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점 때문에 이번 패서 인천은 배제가 된 모습을 보여줬었죠. 하지만 금일은 인천이 강공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인천이 과연 누구와 호흡 맞춰 나갈지가 최대 관건이라는 점,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포팀 문희덕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는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번 편에서 문희덕을 적극적으로 챙겨 나갈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곽현명의 선행감도 좋고 성락승이 빼앗는 작전도 가능하죠. 연이틀 몸 상태가 좋았었던 조용한이기 때문에 인천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득점을 배제하고 견준전 펼쳐 나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문희덕 또 조용한 오면 자리 양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에서 컨디션 좋은 인천하고 조용한의 전략적인 협공을 한번 먼저 가져가보자, 기대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번하고 7번의 동반 입장 쪽에 3번하고 7번, 3번과 7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3번, 7번 쪽에 우선하시되 인천이 성락성을 철저하게 견제 나서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하지만 타정전으로 인천의 뒤를 성락성이 직접 노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오히려 곽현명이 앞선에서 경기를 끌어 나가게 된다면 인천이 철저하게 짧게 가져가면서 승부 타임이 짧게 가져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곽현명도 타점 잡고 때렸을 때는 11초 탄 초반 언저리 시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성락승이 인천을 바로 노리진 않고 인천의 뒤를 노리게 된다면 이번 편성 7번이라든지 1번이 막혀 나갔을 때 버텨내기 버거운 상황이기 때문에 곽현명은 이 힘으로 버텨내는 3번과 5번의 동반 입상, 3번하고 5번, 3번과 5번 동반 입상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번하고 7번입니다. 3번하고 5번이에요. 두 차권 중에서는 3번과 7번의 동반 입상 쪽에 3번과 7번 동반 입상 쪽에 우선 하시되 유독 성락송이 인천과 경주에서는 강합니다. 인천이 좀 몸싸움이 약하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들이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곽현명의 선행을 인천이 활용해 나가게 된다면 인천의 뒤를 노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곽현명을 막혀 나갈 수 있는 인천을 견제해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성락송이 인천을 타겟으로 하게 된다면 곽현명을 활용해 나가면서 직선 추입 세게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세게 나가게 된다면 뭐 정춘교 전일 낙차사고 있긴 했습니다만 쫓아는 나설 수 있을 것 같아요. 파업 선수들입니다. 2번하고 4번 동반 입상 정지환도 2번과 협공이 가능하죠. 상황에 따라서 비파업 상황에 따라서 또 파업 선수들과 호흡 맞춰 나가고 있는 정재환 실내 챙겨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성락송이 뒤로 물고 가면 배당 만들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2번하고 4번이라든지 2번하고 6번 정도는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30%는 좀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전일 고전 팽당했기 때문에 인천 입장에서는 적극적인 승부 펼쳐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곽현명을 활용해 나갈 것 같아요. 종속이 떨어지면 넘어설 가능성, 넘어서면 문희덕이 조용하게 자리 양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3번하고 7번 동반 입장 쪽을 3번하고 7번 동반 입장 쪽을 우선 하시되 3번하고 5번 차선으로 3번하고 5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성락송이 전일은 고전했습니다. 고전할 수밖에 없는 편성을 받았었죠. 하지만 금요경주 때는 운 좋게 인천의 뒤를 노렸었기 때문에 성락송하고 인천하고 삼복선에서 배당이 함께 팔릴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성락송이 빠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편성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삼복선에서 좀 과감하게 공략해보고 싶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인천이 성락송을 챙겨 나갈 이유는 없죠. 타종전으로 성락송이 물고 가면 몰라도 인천 입장에서는 조용한과 전략적인 협공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밀려나지만 않는다면 쫓아 나설 수 있기 때문에 3번과 7번 동반 입장 쪽을 경제 중심으로 한번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13경주입니다. 전일 신은섭 좀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황인혁에게 장의리를 양보했다가 임채빈 최종 선택은 황인혁을 챙겨 나갔었죠. 그러다 보니까 신은섭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금일만큼은 신은섭이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결코 쉬운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태호 있죠. 최래선이 있습니다. 최종군이 있어요. 아무래도 파업 선수들 정예 멤버가 뭉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신은섭 앞에서 때려줄 선수가 있으면 잘 풀어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없죠. 하지만 때려줄 선수가 없어요. 때려줄 선수는 최래선이 있긴 합니다만 최래선이 신은섭 앞에서 때리기보다는 최종군 이태호 앞에서 때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신은섭이 경주를 풀어나가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반적으로 빠른 시속 경주가 아니기 때문에 신은섭이 제대로 된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가게 된다면 박용범과 협공 한번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선수가 18기 동기생이죠. 박용범은 또 88년 1월생입니다. 한 살 더 빨리 들어갔는데 신은섭도 87년 1월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년 더 들어가게 되면서 한 살 터를 갖고 있는 두 선수 신은섭이 챙겨준다면 박용범을 적극 챙겨주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7번과 4번의 동반 입상 7번하고 4번 7번과 4번 동반 입상 기대해 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때릴 선수는 최래선이죠. 신은섭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최래선을 끊어먹기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신은섭이 넘어섰는데 최래선이 버텨내는 작전도 가능한 만큼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7번과 4번 동반 입상 쪽을 주력 승부로 7번하고 3번을 차선을 한번 가져가보자 기대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번과 4번 동반 입상 쪽 우선 하시되 7번하고 3번 신은섭이 추입형이기 때문에 주드럭 발에 나갈 수 있는 최래선 버텨내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아요. 7번과 3번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번 편성 자체가 신은섭에게는 상당히 좀 힘든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없죠. 최래선이 때려주고 최종군 이태호가 덮고 시작하게 된다면 비파업에서도 덮고 시작하게 된다면 신은섭 깝깝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치기 타임이 잡아 나가서 넘어서기만은 넘어선다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만 넘어서기 쉽지만 않은 상황이죠. 이태호의 까칠함 최종군의 견제력 최래선에 버텨내는 작전 펼쳐 나가게 된다면 신은섭 빠지면서 5번하고 2번이라든지 5번하고 3번으로 배당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한 30에서 40% 정도는 배당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5번, 2번, 5번, 3번입니다. 5번하고 2번, 5번하고 3번은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인 만큼 5-2하고 5-3 노력 봐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그래도 신은섭이 짧은 저치기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 만큼 넘어서면 박용범과 호흡 가능성이 매우 높은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14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팀 간 대결로 짜여졌습니다. 1번, 2번, 3번은 김포팀, 5번, 6번, 7번은 수성팀 선수들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용규가 최근 선전 펼쳐 나가면서 득점이 많이 높아진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김용규가 류재민, 김민준, 안창진을 상대로 버텨내긴 또 버거운 상황인 것 같아요. 류재열도 전일 몸싸움에서 무리하게 저치기 나서려다가 흘러버리면서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전일 전원기하고 정종규의 중심, 전원기하고 박용범의 동반 입상을 차선으로 보내드렸었는데, 전원기 뒷자리를 류재열이 마크해 나가면서 좀 아쉬울 뻔 했었었는데, 류재현의 외선도 밀려 버리다 보니까 박용범이 류재열 상대로 취입, 전원규의 박용범의 동반 입상으로 경주가 마무리가 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큰 경기엔 좀 유독 약한 류재열, 과연 수성팀 선수들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느냐가 관건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포팀 앞장에서는 김용규가 유태복이 힘을 쓰고 김용규, 황승호, 엄정의 순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하지만 이번 편성 류재열이 먼저 서두르고 김민준, 안창진 순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 충분히 넘어설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안창진이 때려주고 김민준, 류재열 순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 연이틀 김민준 아쉬움을 남기긴 했습니다만 금일만큼은 안창진과 전략적인 타협점 찾아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이래저래 팀 간 대결에서는 김포와 수성의 라인 크로스보다는 한 팀의 완승이죠. 6번하고 7번의 동반 입장 쪽을, 6번하고 7번 동반 입장 쪽을 우선하시되, 안창진의 몸 상태가 너무 좋기 때문에 복승까지는 함께 체크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을 것 같아요. 6번하고 7번 쪽에, 6번하고 7번 쪽에 우선하시되, 전일 류재열 어이없는 견전을 펼쳐나가면서 외선으로 밀려났습니다만, 김민준 막해 나간다면 쫓아 나설 가능성은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때리지만 않으면 될 것 같아요. 6번하고 5번 정도는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번, 7번하고 6번, 5번입니다. 두 차권 중에서는 아무래도 6번과 7번 쪽에 우선하시되 복승 중심이죠. 김포하고 수성팀 4대3의 맞대결인 것 같습니다만 수성팀이 강합니다. 6번, 7번 쪽 우선하시되 6번하고 5번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유태복이 긁어주죠. 김영규, 황승호, 엄정일 순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 수성팀이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요즘 핫한 김용규, 지난 결승전에서도 김용규를 2차권으로 공략해 드렸었는데, 김용규 몸싸움을 통해서 2차권까지 진입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2번하고 3번의 동반 입상 가능할 것 같고, 엄정일이 막혀 나가게 된다면 2번과 1번의 동반 입상으로 김포 완승도 충분히 노려는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감한 전략이라고 한다면, 이번 편성 아무래도 김포가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만 수성팀 선수들이 저력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성팀 쪽으로 배당이 뚫려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2, 3하고 1은 충분히 공략은 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연이틀 아쉬움을 남겼었던 김민준이 금일만큼은 좀 뭔가 승부욕을 발휘해 나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6번과 7번 쪽에 우선하시되 복승이 중심이죠. 6번하고 5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팀 간 대결이기 때문에 한 팀 완승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라인 크로스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3복승에서는 좋은 배당 체크해서 알려드리겠다는 점, 현장 속보를 통해서 현장에서 알려드리겠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15경주입니다. 전원규가 객관적인 기량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 왕중왕전에는 결승전까지 올라갔어요. 전원규가 힘을 썼고 정혜민이 전원규를 상대로 넘어서면서 임채빈하고 정종진이 취입 나서면서 임채빈, 정종진, 정혜민 순으로 왕중왕전이 가려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회차도 전원규 SS 승급했기 때문에 뭔가 좀 승부욕을 발해 나가려고 본인은 많이 준비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금요경주 때 윤민우가 찍어 누르는 바람에 자전거가 고장이 남아서 준결승을 못 갔어요. 아쉬움을 남겼었던 전원규, 전일도 무난하게 우승을 찾아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전반적으로 몸 상태는 괜찮았었다는 점, 전원규 아쉬움을 남긴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금일 축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전원규가 세종팀 선수들과 호흡 맞춰 나갈지 아니면 수도권 선수들과 호흡을 맞춰 나갈지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뭐 전원규 팀 간 대결로 짜여지긴 했어요. 하지만 뭐 김명수가 전원규를 배제하고 경준영 펼쳐 나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명수가 먼저 때려주고 전원규가 몰고 가면서 타이밍 조절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김영수 앞에서는 뭐 김범수가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넘어서고 전원규가 몰고 가서 취입해 나가는, 오히려 1번이 6번을 달고 경준영 펼쳐 나갈 수도 있는 만큼 1번하고 6번 동반 입장 쪽에 1번하고 6번 동반 입장 쪽을 경제 중심으로 우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전일 정종규가 때리긴 했습니다만 금일은 정종규가 후미권 마케이한 작전 펼쳐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동반 입상 경험이 원체 많은 선수들이라는 점에서 협공 펼쳐나가게 된다면 1번과 4번의 동반 입상 정도는 금일은 때리는 것이 아니라 마크로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번과 4번 동반 입상 정도는 충분히 가져가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에서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1번과 6번 쪽에 우선하시되 1번하고 4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변 가능성 솔직히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세종팀 선수들이 뭉치게 된다면 김범수, 윤영수, 김관희 순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 이번 편성 전원규가 정종규를 믿다가 오히려 고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전원규 기세가 원체 좋기 때문에 20%는 안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배당이 만들어진다면 그래도 세종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6번하고 5번이라든지 6번하고 7번 정도는 노려는 볼 수 있는 상황이다. 과감한 전략 세워본다면 6호나 6, 7은 가능할 것 같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원규가 뭐 편성 좋다는 점, 세종팀 선수들 3명 출전하고 있어요. 하지만 세종팀 선수들 굳이 팀 간 대결로 경주를 펼쳐나가려고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전원규 앞에서 김영수가 때리면 버텨낼 수 있는 1번과 6번 쪽 우선 하시되 1번하고 4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정종규가 빠지고 김영수가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삼복승에서는 틈새 노릴 수 있는 상황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결승 16경주 왕중왕전 결승전입니다. 작년 결승전 한번 돌아보면 정종진이 있었고 양승원이 있었죠. 정혜민하고 임채빈이 있었습니다. 당시 양승원이 타종 전원규가 반바퀴 이를 활에 나갔었던 정혜민이 넘어섰습니다만, 정혜민을 활에 나갔었던 임채빈 우승 정종진이 임채빈을 쫓아갔었습니다만 정혜민을 넘어섰는데 임채빈 간발의 차이로 넘어서지 못하면서 정종진이 2차계에 머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뭐 그랑프리 때 서력해 나가기 위해서 임채빈 입장에서 철저하게 정종진을 견제에 나서는 작전 펼쳐 나갈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앞에다 두고 경준을 펼쳐 나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전일 정하늘하고 정혜민이 뭉쳤죠. 정종진하고 양승원이 경주를 풀어 나갔었는데 정하늘의 시속이 10초대 후반이 나오다 보니까 정혜민이 넘어서질 못했습니다. 결국 정종진 타이어 차이로 넘어서면서 우승, 정하늘이 2차권, 정혜민이 3차권 진입하면서 배당이 좀 15배 발생이 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아무래도 동서울팀이 앞선 장악해 나가게 된다면 임채빈이 지난 그랑프리 때 동서울팀을 쫓아가지 않고 좀 방심하다가 차신이 벌려졌죠. 결국 저쪽에 나서려고 하다가 결국 넘어서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점 때문에 2번하고 7번 앞에다 두고 정종진을 뒤다 붙이면서 견준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본인은 직접 힘을 써도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타정부터 때렸다가는 정종진도 몸 상태가 좋기 때문에 또다시 임채빈이 자존심이 구겨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정종진 견제 나가는 작전은 펼쳐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래저래 붙어 타는 경주는 기본이 돼야 될 것 같아요. 7번하고 1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따느냐 못 따느냐 게임인 것 같은데 따기는 쉽지만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 그랑프리 때는 쫓아가지 않다 보니까 차신이 벌려지다 보니까 넘어서는 과정에서 넘어서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요즘 타정부터 때려도 버텨낼 수 있는 선수가 임채빈이에요. 7번과 1번의 동반 입장 쪽을 경제 중심으로 우선으로 가져가보자는 점 기대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번과 1번 쪽에 우선하시되 2번, 6번, 7번, 1번 순으로 자리 잡고 6번이 2번 상대 넘어서게 된다면 7번이 6번을 타겟으로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래저래 정혜민 작년 광중왕전 때 3차권 진입했습니다만 버텨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정하늘의 시속감이 좋기 때문에 7번과 6번 정도는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경제 중심은 아무래도 7번과 1번의 동반 입장 쪽인데 복승 배당까지 체크해서 함께 생각하는 전략의 안정감이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6하고 71 두 차권
7번과 1번 쪽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 한번 노려보고 싶습니다. 정하늘이 전일 제대로 된 타이밍 잡아 나가니까 10초대 후반 시속이 나왔어요. 정혜민이 막혀 나가는데 넘어서질 못했습니다. 금일도 정하늘이 깜짝 손에 나서고 정혜민이 막혀 나갔을 때 임채빈하고 정종진이 정혜민만 기다리다가 오히려 정하늘을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공태민이 긁어주고 양승원이 힘을 쓰게 된다면 정하늘이 반바퀴 전일 같은 시속 말에 나간다면 정하늘 머리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그 점 때문에 좀 과감하게 한번 노려본다면 2번하고 6번 정도는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상황에 따라서 2번, 1번이라든지 2번하고 7번 정도는 좀 과감하게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전일같이 똑같은 양상으로 흘러가게 된다면 정하늘 10초대 후반 나왔어요. 그 시속이면 정혜민 못 넘어서죠. 정혜민 의식하다가 임채빈, 정종진 함께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좀 과감한 전략이라고 한다면 전일 같은 시속만 또 나온다면 머리 가능성이 있어요. 26이나 21, 27은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소액 한번 공략해 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임채빈이 전일도 철저하게 황인영을 챙겨 나가면서 수도권 선수를 배제시키는 모습을 보여줬었다는 점, 정하늘과 정혜민을 상대로 좀 먼저 서두르게 된다면 정종진이 쫓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7번과 1번 쪽에 우선하실 때 7번하고 6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삼복승에서는 변수를 만들어낼 선수가 한 명 있는 것 같습니다. 삼복승에서 좀 현장에서 좀 과감하게 공략해 보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정종진의 최비냐 임채빈의 서력이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분위기는 임채빈 쪽, 단 정하늘의 시속이 원체 좋기 때문에 노려볼 수 있는 상황 현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특성급 경주는 여기까지입니다. 본장과 지점에서 경륜학책 구입하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